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또 여기 네 분 계시지만은 그 각각의 또 그 진료 환경이 각각 다르신 것 같아요. 황만기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앉아서 많이 치료를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서 침을 많이 놓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육체 노동에 더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환자 침대 같은 경우에 보통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고개나 어깨를 숙이고 허리, 목을 숙이고 이렇게 침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보니까 이게 그 팔이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것도 직업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정작 저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전부터 이제 중간중간에 침 치료하면서도 저도 목이나 어깨나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밖에 우리가 앞서 황만기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굉장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틈틈이 스트레칭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뭐 이런 거, 박승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한 자세로 좀 서서 같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뻐근하다, 질환이 온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원장님이 실제로 좀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환자분들에게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 또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실에서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세 문제로 오시는 분들께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임상 경험이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지만은 대략 한 10년 정도 임상을 해보니까 네. 막상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보면 결국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방법을 바꾼 게 가장 단순화하고 가장 최소의 투자를 함으로써 최대의 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아기들 어렸을 때 보면은 도리도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고개를 그렇죠.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는 거. 이 자세가 사실은 우리 목 관절은 굉장히 예민하고 정교한 관절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근육과 인대들이 이 목 경추 관절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끝까지 돌리고 도리도리 하는 거 하루에 중간중간에 20번만 하더라도 목 디스크를 상당 부분 예비할 수 있고 사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위에 조명이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죠. 거의 다 아래로 내려다보고 어깨는 자꾸 이렇게 목은 빠지게 되고 어깨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서 긴장하게 되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를 하루에 대략 10번 정도만 하시더라도 목 통증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원장님들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아픔을 찾지 않고 해야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통증을 감수하고 이건 내가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과정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통증에 높을수록 내가 더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고 맞아요. 있다는 그죠. 생각을 과도하게 하시는 것 많이들 같아요. 하시죠. 네, 사실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증상이긴 하지만은 통증 자체는 그게 신장되면서 근섬유가 이렇게 손상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자체가 오히려 다른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또 특히 일반인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어차피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증에 좀 더 예민하신 분, 취약하신 분들을 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통증이 억지로 발생할 때까지 스트레칭 하지는 마시고 좀 당겨지는 느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점점 그 각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칭 한 다음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을 해 있는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풀어준다고 스트레칭을 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쵸.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적어도 통증이 좀 많이 시금하고 격렬하다고 하면은 얼음찜질로 해서 이렇게 냉각시켜주면서 오히려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곽소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학적인 용어로 파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클러디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신문 보다 보면은 저희 매경도 있습니다만은 여야 간의 합의 결렬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에 빠졌다 이런 네. 말씀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파행은 쩔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파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자세한 진찰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관절염과 허리 질환이 없다고 그걸 감안해서 이제 진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파행 증상,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경이성 파행. 그러니까 허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눌리면서 제대로 근육의 신경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신경성 파행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님들도 요새 많이 잘 아시는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인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넥타이를 좀 목이 잠겨가지고 좀 풀어놨는데 네. 이것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제 목이 굵은 사람도 많이 평소에 넥타이 매는데 불편함을 느끼듯이 신경이 내려가는데 그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을 둘러싼 관이 좁아졌을 때 주로 이제 퇴행성 이유에 의해서 인대가 굵어지고 염증이 반복되고 뼈가 자라고 뼈가 튀어나옴으로써 신경관이 좁아짐으로써 신경을 자극하고 목 졸라서 그 아래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오래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보통 허리 질이라는 증상을 이미 진단받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허리를 굽히면 오히려 신경관이 조금 넓어지면서 편해지기 때문에 뽀부랑 자세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지팡이를 짚게 되고 그다음에 좀 쪼그려서 앉아 있으면 쉬어지면 좀 나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신경이성 파행이고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만 혈관성 파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도 엉덩이라든지 이 넓적다리 쪽에 동맥이 눌려서 주로 이렇게 그 아래로 있는 그 근육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 보행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허리 질환이 없다고 하셨고 지금 다리 쪽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냉한 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부위인지는 진찰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어느 특정 부위에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근육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혈관성 파행이 아닐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원인 두 가지 파행에서도 혈관성 파행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 어머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파행 증상으로 좀 고통받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원장님, 그렇다면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 이 경우에도 우선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찰과 이렇게 신경학적 검진을 받은 다음에 의심되는 쪽으로 이제 더 추가적인 검사, 만약에 허리 쪽 질환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허리 MRI 사진, 그 다음에 다리 쪽 혈관 문제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하지조형 CT 같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한방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우선 허리 쪽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의심이 되는 그런 신경이성 파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약 치료, 봉침 치료, 약침 치료, 그 다음에 그런 추나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신경관이 좁아진 걸 좀 펴주고 그리고 그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환자분들이 우리 한방의료기관에 굉장히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척추관 협착증 같은 그런 신경이성 파행은 고혈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냉정한 말씀으로 완치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 증상이 10개다라고 하면은 2개, 3개 정도로 줄여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 수준까지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물론 수술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고 혈관이성 파행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이 눌릴 만한 위치들 엉덩이라든지 넓적다리 쪽에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하는 보통 어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혈을 치료하는 한약 치료라든지 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섭취도 좀 신경을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근육을 늘릴 때는 저희가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을까요?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매 끼니에 그러니까 하루에 세 끼씩 드시지 않습니까? 매 끼니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매 끼니에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신경 써주시고 지방을 좀 감량하시되 아까 최규희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중 관리를 위해서 과식하지 않고 체중을 일정 수준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